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청소년 ADHD 문제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ADHD를 비롯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돌보고 상담하는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충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청소년 지원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전문성 강화 기회의 부족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은 대체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DHD와 트라우마,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을 제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DHD 청소년이 분노 조절에 실패해 교사를 위협하거나 친구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훈계나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능적 행동 평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을 구조화하며 근거 기반의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67%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훈련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슈퍼비전 기회도 매우 드물어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배운 경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낮은 처우와 임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동일 경력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ADHD와 트라우마 청소년을 다루는 일은 그만큼 전문성과 위험성을 요구하는데 임금은 일반 복지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한 의원은 청소년 디딤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대우로는 아무도 오래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이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일하거나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기적인 휴가제도, 심리상담 지원,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적 노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소진과 이직입니다. 고위험군 청소년과 매일 마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은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의 분노, 자해, 자살 시도, 가족과의 갈등 등을 매일 가까이에서 다루다 보면 종사자들도 정서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예를 들어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나 상담, 동료 슈퍼비전 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한 센터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사자의 40%가 2년 이내에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진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의 치료 경험은 단절되고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회복 과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 기반의 부족입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보호와 치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일반 청소년 복지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센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교육, 복지, 사법체계가 서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이 모든 역할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자해 행동을 보이면 의료기관, 학교, 가정이 함께 대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센터 종사자가 혼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협업 체계가 부재한 것은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청소년 개입의 효과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종사자들은 전문성 부족, 낮은 처우, 소진, 제도적 한계라는 네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종사자부터 지켜야 합니다. 종사자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청소년에게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청소년 치료 재활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